3자가 반응을 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은 이제 원자 한 단위 한 단위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초 단위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원자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본다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자체를 규명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론화학 쪽은 거의 수학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리화학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놈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완벽하게 규명해낼 수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수학적인 식으로 규명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뭐 연력학이라던가 아니면 양자역학 이런 쪽의 분야를 사용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모든 반응을 알아내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엄청나게 다퉈지는 쪽이죠. 이쪽은 물리학, 수학 쪽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쪽 생화학에서 얘가 분자생물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했듯이 이미 이제 이런 기초과학들은 이제 물리학, 수학, 화학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제 뭐 융합이라고 하죠. 실제로 물리학, 화학, 수학 이런 데에서 생물학 이런 쪽에서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연구실의 이름은 다른데 하는 일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서 이론 물리를 다루고 또 화학에서도 이론 화학을 다루는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던가 이런 식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화학의 위를 따져보겠습니다. 화학은 어떤 의미에서 연구에서의 중심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물리학의 이론을 파고든다던가 수학의 이론을 파고든다던가 하는 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생명과학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할 때는 화학자가 없으면 실험도 제대로 안 되고 실험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직접 실험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의 화학자들과 생명과학자들 그리고 혹은 물리학자들과의 연계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또 특히 화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편이에요. 화학이 없으면은 못해요. 연구 이런 거를 쉽게. 그래서 화학이라는 게 중심학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 발표의 결론은 뭐냐? 한 번쯤 화학을 여러분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높은 수준의 화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학에서 일반 화학을 배운다든가 실제로 일반 화학은 고등학교 화학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 배우려면 좀 골아픈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양 같은 거를 배우게 되면은 화학과 인간이나 이런 과목 같은 화학 교양 과목쯤은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단순히 인문학만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리 이런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저는 하나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배워보고 이런 쪽에 대한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쌓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할 말은 그게 답니다. 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나요? 저요. 배워보자고 하셨는데 네. 일반 뭐 교양 과목 중에 화학이 없으면 다른 어떤 걸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책이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화학이 없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과 관련해서 그런 거를 읽어봐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화학의 역사나 아니면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넓은 범위를 다루는 그 자연과학 책인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연과학 쪽으로 또 설명을 하자면은 스티븐 호킹이 쓴 시간의 역사라는 책도 있고요. 대신에 그거는 좀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읽어본다면 괜찮을 겁니다. 왜 많은 5가지였나요? 6가지였나요?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왜 그 중에 유기화학을 택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화학자의 이미지 있죠. 가운 입고 뭐 이렇게 섞어 하는 일단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거를 합성을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기화학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제일 흥미를 많이 느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건 대학교에 와서 깨달은 거지만 물리화학 쪽은 괴수가 아니면 진짜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에 이론화학 연구실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진짜 말 그대로 이론화학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테크닉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인데 거기는 지금 저희 학년에 학부 연구생이 1명 있어요. 말 그대로 거의 깊이 비슷한 거라고 하긴 하는데 뭐 이쪽도 관심이 있다면 수업을 들어보는 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단순히 암기로 배우고 설명하던 거를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재미를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공부를 하면 재밌어요. 다만 그 공부가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하나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물리화학 쪽은 이런 공부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공부하면 좋고요. 하여간 저는 그래서 유기화학이 좋아서 유기화학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그 화학이라는 게 이론하고 실험하고 응용을 해서 화학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학이랑 또 같지 않을까요? 수학도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풀어보는 실험을 해보고 또 거기에 또 응용이 나오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 하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과학 넓게는 이과 계열 이건 이과 계열이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과 쪽에 좀 더 적용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일단 과학에 적용시켰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 세 가지는 거의 모든 학문에서 다뤄지는 세 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화학을 배우면서 일반 화학을 배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화학을 배우면서 이제 실생활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데에서 좋은 점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좋은 점이라 일반 화학에서죠. 네,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을 배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실생활을 이제 하는데 화학을 배워서 우리한테 좋은 점도 있는 그러니까 화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거를 많이 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험실에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가공한 비타민 C가 있고 그 다음에 레몬에서 추출한 비타민 C가 있어요. 네. 그럼 2개 중에 뭘 드실래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실제로 생물에서 나온 게 더 좋다고 생각들은 하는데 합성이 된 이상 그 분자 구조와 식의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2개는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먹게요? 물론 제가 실험실에서 만든 거는 실험 과정에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있겠고 또 그 다음에 MSG 같은 거 있죠. 식품 첨가물. 네. 그런 것들도 막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드립을 치는데 MSG를 먹어서 인간이 죽으려면은 하루 종일 그건 먹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이상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얼마 이상을 음식에서 먹으려면은 프링글스를 몇백 통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화학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자연과학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들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몸에 안 좋다더라 그럼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진짜 몸에 안 좋은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일반 화학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배우는 지식 자체는 이론 쪽의 지식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건 무리고요.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화학도 가르치는 쪽은 이제 화학과 인간 같은 화학용 교양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강연자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유기화학 쪽을 전공을 하면서 사실 모든 자연과학도가 생각하는 꿈이겠지만 저는 노벨상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노벨상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타는 거에 엄청나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들다 보면은 적어도 내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마치겠습니다.